무주군이 태권브 이랜드 공사도 착수하기 전에 10억 원이 넘는 저작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인홍 군수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 한 교수가 여성과 일본 불매운동을 폄훼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해당 강의가 전격 폐강됐습니다. KTX 열차가 4년 만에 김제역에 정차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상하행 2편씩 4편의 KTX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원이 장전마을에 대한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민 청원에 의한 도내 첫 공익감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이 태권브 이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도 들어가기 전에 지난해 10억 원이 넘는 저작료를 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주군은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태권브 이랜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업체에게 이미 저작료를 주었다, 이미 예산이 들어갔다, 이런 핑계를 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무주군은 로봇 태권브이의 저작료 명목으로 해당 업체에게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30년 동안 태권브이 저작 재산권을 사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공사에 들어가기도 전이고 사업의 관건인 휴양림 조성 계획에 대한 전라북도의 변경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주군은 해당 업체와의 계약 내용, 정확한 저작료와 계약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생각 과정에 보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현재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주군은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외적인 여론 수렴과 사업 효과에 대한 검증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하지 못한 결과로 오늘 이런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자문단을 구성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윤곽은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무주시민회는 무주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태권브이 사업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전면 철회할 것을 무주군에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유흥업소에 우리 학교 여학생들이 많이 다닌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전북대학교의 한 교수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교수가 사과하고 수업은 폐강됐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전북대학교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한 학생이 올린 글입니다. A 교수가 2학기 수업 첫 시간에 가끔 유흥업소에 가는데 화류계의 전북대 여학생들도 많이 다닌다. 일본 불매운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일본 브랜드 옷을 몽땅 샀다는가 하면 전북대 나온 게 잘한 게 아니다. 교회를 왜 가는지 모르겠다 등 학생들과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항상 수업 때마다 하는 레포토리. 195번째 여자 그 얘기하고 근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일이 크게 터졌다는 거에 좀 유감이고.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학과는 교수회의를 통해 문제 수업을 폐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학교 인권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아니지만 인권센터 직권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좀 취할 계획입니다. A 교수는 비하할 의도가 없었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차후에 신경 쓰겠다는 사과문을 학과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변명 섞인 사과문이라며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지 잘못을 그냥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또 A 교수가 과거에도 막말을 일삼았다는 학생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임실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온나무 재배단지가 풀밭으로 변하면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 공모에서 따낸 옷 가공식품 사업 역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군은 2년 전 순창군과 함께 5.7 활용한 발효식품 사업 계획으로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임실군은 군비 35억 원을 더해 모두 65억 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8억 원을 들여 내년 3월 이곳 부지에 준공 예정인 가공공장은 옷 진액과 옷 막걸리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온나무 재배단지에서 수확이 어렵게 되면서 공장 가동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실의 개별 농가에서도 온나무를 키우는 곳들이 있지만 생산량은 얼마 안 됩니다. 순창에서는 온나무를 심은 지 이제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만 농가들이 일부 좀 심으신 것 같던데요. 예. 저희는 전면적으로 그렇게 넓게 확대를 하지 않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 온나무를 심고 5.7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다른 지역의 온나무를 사들일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많은 양이 필요한데 저희 군에서 될 수 있는 양은 뭐 조금이다. 그러면 이제 일부 외부에서 가져올 수도 있긴 하겠죠. 옷 발효식품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해온 온나무 재배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수년째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 농가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수협조합장과 조합원 등 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군산수협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합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친형집에서 억대 현금이 사라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금 분실 기간을 지난달 중순 이후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최근 조 청장의 친형인 72살 조모 씨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는 현금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도난 시기를 지난달 13일부터 분실 신고가 접수된 23일까지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CTV를 분석한 결과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TX 열차의 김제역 정차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오늘부터 김제역에서 상하행 2편씩 서울 용산과 목포로 가는 모두 4편의 KTX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일부터는 전라선 KTX도 증편 운행됩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열차가 김제역 플랫폼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2015년 4월 KTX 운행이 끊긴 지 4년 만에 KTX 열차의 김제역 정차가 재개됐습니다. 서울 용산으로 가는 상행선은 오전 7시 1분과 오후 6시 13분, 목포로 가는 하행선은 오전 11시 46분과 오후 7시 21분 각각 2차례로 하루에 모두 4번입니다. KTX를 타기 위해 익산역으로 가야 했던 시민들은 운행 재개를 반겼습니다. 군대서 이렇게 또 쓰고 하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지요. 익산까지 안 가니까. 익산까지 가려면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김재 씨도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하행 6번씩 하루 12차례였던 과거에 비해 운행 횟수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김재 씨는 주차장을 늘리는 등 편의시설을 확대해 KTX 이용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KTX역 이용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많이 이용해야 횟수도 늘어나고 더 많다 보면 신설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일평균 이용객이 70%가량 급증한 전라선 KTX도 오는 20일부터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하루 4차례씩 증편됩니다. 하지만 원활한 철도 이용을 위해서는 열차 운행 편수를 더 늘리고 전주를 경유하지 않는 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행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인 부용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통미나리와 물고사리, 가시연꽃 등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부용지를 개발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한 것은 꼼수 행정이라며 이미 마무리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와 농식품부는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지만 지난 7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스마트팜 시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자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을 겪은 데는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허술한 대응도 원인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요. 감사원이 주민 청원을 받아들여 전북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익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공익감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장전마을 사태는 인재라며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5달 만입니다. 감사원의 이번 공익감사는 도내에서 처음입니다. 실무 계장까지만 가요. 그럼 갔다는 왔어 인사하러 이제 내용 이것저것 가서 아무 얘기 한번 하고. 주민들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 공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4가지 사항에 대해 부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비료 공장이 신고와 다르게 연초박을 가공해 비료를 만든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단속과 조치 명령이 있었는지, 또 비료 공장이 폐업 후 방치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했는지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20일까지 조사한 뒤에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등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주민과 전라북도, 익산시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 관리감독 부재라는 부분이 결론이 도출된다면 주민들이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할 때도 매우 유리하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 진행된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관리감독 부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전북교육청이 운영하는 80개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의 86%가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2014년부터 5년간 처리한 안건 7,453건을 분석한 것으로 수정 통과된 안건은 5%, 부결된 안건은 9%였습니다. 교육자치시민연대는 이를 두고 위원회가 교육청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비춰지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16도, 익산 15도, 진안과 장수는 12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전주 29도 등 대부분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들이 계속되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늦더위의 기세도 꺾일 전망입니다.